일단은 6차시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의 과정을 알아봅시다를 보겠습니다. 이건 1987년 이후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6.29 민주화 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봤습니다. 대통령을 직선제한다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이었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지방자치, 그리고 지역에 대한 화합을 강조했던 6.29 선언. 그에 따라서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시행되었습니다. 직선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을 직선제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말이 간선제였죠. 이것은 국민들이 선거로 대통령을 뽑았던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이후 16년 만의 일로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군사 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를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였다. 대통령 직선제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총선, 즉 국회의원을 직접 뽑았던 직선제를 했었죠. 그런데 보세요. 제13대 대통령 선거 후보의 홍보 현수막 보세요. 여기 1번 노태우, 2번 김영삼, 3번 김대중, 4번 김종필. 이제 2번, 3번은 김영삼과 김대중은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던 가장 영향력 있던 정치인들 중 2명이었고, 노태우는 6.29 선언을 발표한 당사자였어요. 그러니까 6.29 선언이 없었다면 간선제에 의해서 대통령이 자동으로 되었을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김종필은 누구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2인자로 있던 사람이에요. 2명의 군사정권에 관련된 사람과 2명의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사람이 선거를 벌였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노태우가 이겼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김영삼과 김대중이 각각 후보로 나가는 바람에 표가 갈려서 결국 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죠. 자,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하려고 투표소 앞에 줄 서 있던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이건 19대인데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합동 토론회도 있었죠. 27쪽입니다. 지방자치제는 1952년에 처음 시행되었다가 5.16 군사 정변 때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6.29 민주화 선언에 따라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먼저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으로 치면 대통령인 것이고, 지방의회는 중앙으로 치면 국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주민들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의 대표들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여러 가지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배우는 이유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용어들을 배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민주시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지금 다 잡아보고 다짐해보고 그리고 예측해봄으로써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지를 한번 예상해보고 그리고 대비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 연대표를 보겠어요.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과 지방자치대 시행 과정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선거를 했겠죠. 그래서 13대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아까 말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건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부활했고, 그리고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죠.
우리가 역사의 모든 면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존재하고 공이 있으면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노태우 대통령의 많은 공도 있었지만 그것과 못지않게 뚜렷이 구분되는, 그러니까 군사 정권을 완벽하게 이렇게 뒤집어 엎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는 사실도 있다고 봅니다. 저 14대 여기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에서 이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최초의 문민정부라고 봅니다. 문민정부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아닌 민간인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선출된 정부라는 뜻입니다. 물론 노태우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 의해서 직접 뽑혔기 때문에 과거의 독재 정권과는 차별화된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부터 정권이 창출되고 그것으로부터 권력이 부여됐다고 보는 것은 14대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역시 당선이 되었죠. 그래서 1995년에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6.29 선언이 이렇게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1998년은 대한민국엔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가 왔고 그때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우리의 과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16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17대 이명박 대통령, 18대 박근혜 대통령.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앞에 있는 전두환 대통령 감옥 갔어요. 노태우 대통령 감옥 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갔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죠. 역사상 참 불행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현직 때 벌였던 일 때문에 부정과 부패 그리고 권력의 남용 때문에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혹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2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소환제란 무엇인가?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불러들인다는 뜻이에요.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만약 맡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주민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이나 단체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을 때 주민들이 투표로 그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5월부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땡땡시 주민 소환은 투표를 실시하다. 2000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주민 소환 투표가 전국에서 땡땡시에서 시행되었다. 땡땡시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던 광역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하자 반발한 주민들이 땡땡시장과 시의원 4명을 대상으로 주민 소환 운동을 벌였고 이날 소환에 찬반을 묻는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는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가 진행되는 거예요. 3분의 1 이상 투표 참여.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개표가 진행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몇몇의 사람들이 이 대통령,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싫다고 해서 발의해도 3분의 1 이상 투표하지 않으면 개표가 안 됩니다. 개표 결과 유효 투표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된다. 이번 땡땡시 주민 소환 투표에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투표율 미달로, 그러니까 투표가 안 되어서, 덜 되어서 소환이 부결이란 것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시의회 2명의 소환이 2명은 소환이 확정되었다. 이 시의회 소환이 확정됐다는 것은 시의회 의원의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뜻입니다. 6차시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을 알아보는 차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